내년에 이제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배제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큰데요. 사실은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어렵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민특법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4년 단기 임대가 있고 8년 장기 임대가 있는데 원래는 그 이름도 자체도 그거보다 더 길어요. 예를 들면 뭐 8년 뭐 장기 일반 임대주택, 네. 뭐 단기 임대주택에서 복잡한데 우리는 보통 그냥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2018년 달에 큰 이제 이벤트가 생깁니다. 2018년 그 4월 1일 전까지는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해갖고 4년, 8년인 경우에 뭐 지자체 임대사업자라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2018년 4월 1일서부터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종부세, 양도세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18년 4월 네. 1일부로 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4년, 8년 그전에는 네. 난무했으나 네, 이제 8년으로 획일화시켰고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장기 임대 사업자인가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하면 장기 됩니다. 임대주택. 네,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많죠. 네. 네, 네, 네. 그게, 저는 아닌데요, 많습니다. 네. 그게 혜택이 몇 년입니까? 혜택이 그 4월 1일 2018년 4월 1일서부터는 8년을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만 양도소득세, 뭐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년 4월 1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그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종료되면 자동 말소됩니다. 네, 그동안 연장 안 돼요? 연장이 불가하고요. 단 아파트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는 8년지 지나면 자동 말소되고 아파트 외이죠. 뭐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은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20년 8월 18일서부터는 기존에는 이제 8년짜리였잖아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 이제는 10년입니다. 2020년 8월 18일서부터. 그럼 지금 아파트는 만약에 2018년에 그 저기 장기 임대 주택을 등록했으면 8년인데 네. 내년에부터 자동 맞소되는 거는 뭐 이제 기정사실이고 만약에 이제 비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그러면은 이 자동 말소는 안 되지만 다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0년짜리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아예 할 수 없는 불가능하죠. 건가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제 예상이 맞나요? 그러면 8년 동안 혜택 받은 게 네. 내년 4월에 끝나고 네. 더 혜택도 못 신청 못 하고 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인 경우에. 근데 대부분 지금 다 아파트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파트인 경우에 결국 자동 맞소가 되면은 두 가지인데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보통 이제 우리가 종부세라고 하잖아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 배제라는 게 이제 가장 큰데 예를 들면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은 6에서 45%. 근데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소득에다가 20% 포인트를 가산하거든요. 그러면 65%인데 최고 세율이 거기에 또 지방세를 더하게 되면은 70%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파트가 내년에 그 임대사업자가 자동 맞소가 돼도 중과세 배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종부세죠. 네.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예를 들면 아파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8년 동안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아예 합산 배제라고 그래서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됐어요. 그럼 이제 종부세가 나옵니다. 아, 8년 만에 드디어 종부세를 내는군요. 내게 됩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지금 숫자 약해요? 네, 그럴 설명을 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혹시 자료 보면서 네, 제가 설명해 주실 수 그렇죠.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네. 아까 양도세서부터 한번 눈으로 간단하게 좀 한번 봐야겠어요. 여기 한번 장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요거를 봐주시면은 첫 번째 이제 아까 제가 양도세에 대한 중과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이거는 결국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과연 내가 주택수가 몇 채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일반 지역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세율은 이제 그 6에서 45%인데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20% 포인트를 가산해서 65%. 네. 3주택자인 경우에는 30% 포인트가 가산되면은 75%. 이렇게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는 다 해당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결국은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지방세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최고 세율로 보면은 70%가 넘거나 3주택자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로 만약에 다 과세가 되면은 8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 보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사실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최대 80%고 보유세를, 양도세를요. 양도세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큰 혜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세율도 중과세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1원도 못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게 가장 큰 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2022년 5월 10일서부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년 5월 9일 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년 5월 9일 이후서부터는 중과세가 예상되는데 아직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